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쉬셨습니까? 9월 1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군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잘 쉬셨습니까? 네. 추석 미심 어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려고들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정치 얘기 잘 안 하니까요. 또 이제 그 세대별로도 그렇고 좀 많이 갈려서 그러니까 왜 진영 정치, 분파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유 귀도 기울일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은 좀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그 자신의 어떤 편 들고 남의 편을 무조건 비판하고 이런 충돌이 일어나서 사실 정치 얘기 잘 안 하려고 하죠. 어쨌든 추석 민심은 네. 아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내일 모레 사이에는 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파악한 추석 민심 네. 하나는 네. 여권 쪽에서는 유난 갈등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또 야권 쪽 그러니까 여권 쪽 지지 인사들은 그 이재명이 정말 이번에는 깜빡이 들어가는 거냐 마는 거냐 뭐 이거에 어떤 것 같아요. 아유, 그 맞습니다. 문재인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 두 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게 또 우리 전국을 회오리를 몰고 올 허리케인급 태풍이 곧 상륙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이 유난 갈등 참 한 4차례 정도 일어났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보수 우파 사람들은 제일 걱정이 큽니다. 아니 도대체 두 사람이 힘을 합쳐도 108석을 가지고 거대 야당 192석을 당할까 말까 뭐 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용산과 집권당이 서로 갈등을 빚고 있으니 뭐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당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가 집권 한 1, 2, 3년 차에서는 정말 그 보완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이 흔들리고 지지율이 1, 2, 3년 차 계속 안정화되지 않는 게 한동훈 대표 이전에도 그랬거든요. 이전에도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준석이 대표일 당시에 후보 시절부터 사실은 그렇게 끌어안고 또 뛰쳐나가고 끌어안고 뛰쳐나가고의 모습이 국민들한테는 그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계속된다. 도대체 당이 안정이 언제 될 거냐. 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지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죠. 지금 추석이 끝나자마자 19일 오늘 당장 야당은 국회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뭐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25만 원 주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상정을 해갖고 처리를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우원식 의장은 그나마 추석 이후로 내가 미뤄줬다. 뭐 이런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뭐 추석이 끝나자마자 바로 여야 강대강 대치 정국이 시작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욱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뭐 브로맨스라든가 뭐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바라지 않는데 갈등은 해소돼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뭐 우파 진영에서는 아주 간절한 것 같은데 좀 갈등 해소 기미가 좀 보이기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에 나서죠. 그 자리에 환송식이죠. 한동훈 대표도 나갔죠? 한동훈 대표 나갔고요. 지금 배웅이죠. 그러니까 배웅이라고 하죠. 배웅이고 비행기 1호기를 타기 직전에 도열해서 당과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쭉 도열해 있었고 대통령 내외가 이제 악수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와도 악수를 하고 눈도 마주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1호기에 탑승하는 장면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약간 좀 그 눈길이 가는 대목이 김건희 여사가 예전 같으면 대통령 내외분 모두 차례차례 이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했는데 한 걸음 정도 뒤에서 악수 없이 그냥 목례만
계속했던 장면이 보이고요. 또 역시 이제 한동훈 대표와 김건희 여사 간의 목례가 그냥 목례로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이번에는 눈을 좀 마주치면서 어깨를 좀 두드린다든가 어깨 뭐 두드린 그런 건 모습은 못 없었는데 봤습니까? 어깨 두드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눈 마주치고 악수 딱 정중하게 미소를 띠면서 악수하고 지나갔습니다. 예. 그런데 원래는 지난달 30일에 네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리고 여당 지도부 간에 네. 만찬이 예정이 되어 있었다가 네네. 그때 이 의료 대란 수습 문제를 놓고 다소 약간의 이견이 보이면서 네네. 취소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석 이후로 만나는 게 좋겠다. 예. 민생이 더 급한데 밥 먹는 것이 뭐 중요하냐 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간에도 또 김민전 뭐 인요한 또 윤상현. 신윤 예. 윤상현. 예. 의원들과는 또 만찬을 해서 한동훈 패싱 논란이 있었는데 드디어 24일 날 네. 윤한 만찬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계기가 될까요? 그렇죠. 일단 저는 이제 이게 발표되는 형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이 무슨 속보로 나올 부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냥 정식으로 대통령실이 뭐 발표를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딱 맞물렸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왔고 속보로 그냥 다 전해졌고요. 또 대통령이 체코로 방문하는, 그러니까 방문을 위해서 의전을 하는 와중에 거의 동시에 대통령실이 이걸 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랄까 언론에서 받아들인 게 그래? 하고 이제 탁 하고 전부 속보를 해갖고 띄우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이슈화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뭐 시기라든지 이런 형식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체코 방문은 돌아오자마자 어쨌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지금 이 한동훈 대표를 만나는 일이고, 또 양쪽 다 이유가 있죠. 한동훈 대표는 그 정도 시기라면 여야 의정 협의체와 관련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직전까지 추석 연휴 내내 하루에 뭐 한 명씩 또 한 직능단체씩 꼭 만났다라는 그런 내용을 저도 계속 그 당에서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뭐하냐? 결과가 나와야지. 결과가 나와야죠. 결과가 아마 24일 전까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가 나올 테고, 그거를 보고하는 형식, 대통령한테. 그리고 대통령도 내가 체코 원전이 이렇게까지 내가 저 성과를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보고하고 또 이제 대통령은 그걸 전하는, 이 성과를 전하는 그런 테이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 사실은 추석 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기대를 가졌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회의 발언에서 2025년 의대 증원 문제 이건 전혀 손댈 수도 없고 응급실 뺑뺑이 이게 이번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고 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하면서 다소 이 협의체에 참석하려고 생각했던 의사단체들이 다 손을 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태도에 우리가 뭐 거기에 참여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됐는데 우선 현실적으로 2025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문제는 선을 확실히 긋는 것 같고 용산에서도 또 학부모라든가 수험생들 혼란이 불가피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2026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이건 보류 내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뭐 여권 일각에서도 그리고 야당에서도 주장하는 게 지금까지 이렇게 1년이 넘게 의료 대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또 의료인들의 공적이 되다시피 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물론이고 조기용 장관까지도 교체해라. 그리고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 사과의 뜻을 표명하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만은 적어도 이런 정도의 최소한도 박민수 차관 정도의 어떤 교체랄까, 경질이랄까 이런 정도는 이 30일 날 뭔가 좀 진전된 내용이 나와야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좀 힘을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한동훈 대표가 의료 직능단체의 대표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어느 정도 두 가지 정도를 지금 의견을 듣고 받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는 대통령의 유감 표명,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처벌인 표현은 그렇지만 사퇴죠. 이 두 가지이고요. 이 두 가지가 대신 2025년도는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의견이 지금 교환된 것 같아요.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네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요구를 한다라는 건 대신 2025년도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갖고 있고 대통령실에 이걸 어떻게 설득하느냐. 한동훈 대표가 그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의료 개혁 문제 여기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네. 뭐 발표가 좀 나와야 전국이 좀 풀리지 않겠나. 그리고 의료 대란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뭐 추석 연휴가 지난 뒤에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만은 네.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측에서도 최근에 여론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있다. 이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4대 개혁, 4+1 개혁 뭐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절대 개혁에 추동력이 생길 수 없다는 인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갤럽에서 20%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리얼이 27%. 27%. 양쪽 다 최저치죠. MBC 뭐 여기서 조사한 것도 뻔합니다만은 잘못했다. 가 70이고 잘했다가 26.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다 최저치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가장 우려할 부분이 내일부터 나오기 시작할 여론조사에서 특히나 이제 금요일이 중요합니다. 금요일이 리얼미터고 아니 갤럽이고 갤럽이 지난주가 20%였어요. 그러니까 이 갤럽이 20%를 무너뜨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얼미터와 갤럽의 차이는 갤럽은 사실 이 여론의 방향이 출렁거리지가 않아요. 차곡차곡하면서 더딘 걸음이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추세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갤럽인데 하향 돌파했다라는 것이 심리적으로 어마어마한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이 4대 개혁 플러스 알파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개혁은 핵심 코어 지지층이 떠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전 국민이 다 만족하는 개혁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갈등의 개혁안은 사실 한쪽이 만족하면 한쪽은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실상 한 20%에서 30% 완전히 단단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핵심 코어 지지층을 믿고 가는 거거든요. 개혁은. 근데 그게 무너진다라는 건 아무런 동력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대통령실이 이거 큰일 났다라고 분명히 인식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친한계 쪽에서는 지금 대통령이라든가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문제. 물론 뭐 디올백 수사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문제도 있지만 공개 행보에 나선 데 대해서 좀 쓴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뭔가 좀 대통령 영부인이랄까 그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고 특히 그 제2부속실 왜 그렇게 설치가 늦어지느냐 이런 불만들이 특히 친한계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의 불효불급한 어떤 행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대통령과 함께 나가야 될 어떤 자리. 대통령의 부인이 있는데 혼자서 어떤 그런 공식적인 어떤 행사에 다닌다는 건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으므로 저는 그런 자리는 당연히 공개 행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여기에 지금 눈길을 끄는 건 독자 행보. 혼자서 어떤 정치 행보처럼 보이는 정치 행위 내지는 또는 그 공무원의 그 어떤 지시나 순찰, 시찰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이 들어가면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법으로 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그냥 사실상 부인에 불과한데 이분이 지금 마포대교에 가서 이렇게 그 팔짱을 딱 끼고 그 경찰들 앞에서 이 지적을 하면서 무엇인가에 대한 지시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된 사진들이 돌면서 당시 이재명 대표도
저기 박찬대 원내대표인가요? 정청래 의원하고 그 사진 딱 마포대교 사진 보면서 낄낄대고 웃었잖아요. 와, 우리 이제 완전히 호재다,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게 왜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하고 있어? 라는 비판적인 그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고, 더불어 지금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통령 관저의 불법 증축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사우나실 운운하면서 또 옷 갈아입는 드레스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법으로 뭐 만들어졌다 이 얘기가 해서 나오는 와중에 지금 제2부속실을 못 만드는 이유가 룸이 없어서. 그게 말이 되는 공간이 소리입니까? 적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매칭이 되면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관제공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그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했던 회사가 그걸 맡았고, 그걸 또 17개인데 18개인가? 네. 그 하도급을 주었는데 다 무자격 그런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고, 이런 문제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도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용비어 청가를 부른다 할 정도 평을 받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고, 민주당의 김민석 이 딸랑이는 뭐 의뢰거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부인의 광기 정치의 흑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아주 좀 과한 비난을 했네요. 그냥 욕하고 싶다 뭐 이렇게 광기라는 표현 이렇게 하는 건 그냥 욕하는 거지 뭐 지적이나 비판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어찌됐든 그 김건희 여사가 그 다음에 장애인 아동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사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까지 욕을 하고 비판하는 건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독자 행보를 할 때가 아니다. 그게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적한 네.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 여사는 지금 나올 때가 아니다.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지 않나. 많은 국민들이 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TV에 나오면은 채널을 돌려버릴 정도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나오지 말아야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24일 만찬이 있다니까, 이 만찬을 계기로 해서 윤한 갈등이 좀 해소가 되고, 특히 가을 정구, 또 국정조사까지 10월 6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이 정국에 대비해서 좀 여건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대응해 나가는 그런 전략들을 잘 수립해 주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